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 화폐 시간 가치예요. 요 내용은요, 순하리 재무관리 입문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이제 보시면, 이 화폐 시간 가치는 재무관리의 가장 어떤 기본 컨셉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요, 우리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울 거 요 5가지예요. 화폐 시간 가치가 무엇이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자율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이자율을 구성하는 내용들, 그다음에 현재 가치, 미래 가치 계산해 보는 거, 연금, 여기 보시면 특수한 형태인데요. 주로 이제 연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금의 경우 어떻게 우리가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계산하냐.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연속복리라고 해서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여기 크게 5가지고, 예. 뭐 문제는 따로 안 풀게요. 교재에 그죠, 뒤에 연습 문제가 있긴 한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교재 구매하시게 되면 이제 교재 사셔 이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화폐 시간 가치의 개념은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일단은 합리적인 투자자를 가정하죠. 왜냐면 이제 합리적인 투자자라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거죠. 2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지금 1억 원 받을래? 10년 후 1억 원 받을래? 어떤 거 선택할래 하면, 그쵸? 뭐, 100은 전부 다 지금 1억 원을 선택하는, 요런 사람을 우리가 이제 합리적인 투자자라고 이제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가치면 왜 우리는 똑같은 명목 금액 1억 원으로 동일한데, 왜 지금 1억 원과 10년 후에 1억 원 중에 왜 현재 1억 원을 선택할까? 그쵸? 그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요, 시차 선호예요. 그쵸? 왜냐면, 우리는 10년 후에 1억 원이 생기면 대체적으로 소비를 10년 후부터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비하려고 돈을 버는 거죠. 근데 지금 1억 원이 생기면 지금 당장 소비할 수 있죠. 그래서 합리적인 투자자는 지금 당장 소비할 수 있는 현금을 선호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요 실물 투자 기회가 존재해요. 뭐냐면 10년 후에 1억 원이 주면 이제 그때부터 내가 뭔가 투자할 수 있지만 지금 1억 원을 주면 극단적으로 이제 뭐 은행에 뭐 적금만 하더라도 10년 후에 1억 원이 지금 1억 원이 10년 후보다 훨씬 커지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경제 성장률이 높은 국가에서 실물 투자 기회에 대한 수익이 높죠.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실질 이자율이라고도 해요. 세 번째는 이제 인플레이션이죠. 이제 뭐 가만히 있으면 물가가 일반적으로 오르죠. 뭐 일본처럼 조금 이제 예외적인 국가들도 있지만 대체로 물가는 오르기 때문에 물가를 인상하는 걸 감안했을 때 구매력이 시간이 가면서 이제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현재 그 돈을 미래의 돈보다는 같은 금액이라면 선호하죠. 네 번째는 이제 불확실성이에요. 즉 10년 후에 1억 원 준다는데 진짜 안 주면 어떻게 돼? 지금 1억 원 주는군요. 확실히 내가 받아가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요 4가지를 다 합쳐서 우리가 이자율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 이자율은요, 굉장히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이름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시간 가치랑 관련된 요 할인율이라는 얘기를 써요. 그래서 현재와 10년 후에 10억 원, 현재하고 10억 원이 아니라 1억 원이죠. 1억 원이죠. 이 현재와 10년 후에 그 돈을 갖게 만드는 거를 우리가 요 할인율이라고 이제 부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자율 나오면 뭐 다른 얘기 없으면 이게 할인율이고, 할인율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현재의 어떤 실질적인 금액과 미래의 실질적인 금액을 이어주는 것. 즉 현재 1억 원과 동등한 그쵸 가치가 있는 게 10년 후에는 얼마가 되겠죠? 근데 요 얼마라는 거는 그죠 1억 원보다 매우 클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자율을 구성하는데 보면 이걸 이제 우리가 피셔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이제 경제학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여기 대문자는 명목이자율. 명목이자율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눈에 그쵸 보이는 실제로 이제 은행이나 이런 데서 이자율 얼마예요? 뭐 3%, 5% 이렇게 보이는 거고, 즉 요 명목이자율이라는 건 물가라는 게 다 반영된 거죠. 그래서 사실 얘네들은 요 실질 이자율하고 기대 물가 상승률 2개를 곱해서 하는 거고, 우리가 그쵸 근사치로는 이렇게도 쓰죠. 그냥 실질 이자율 더하기 기대 물가 상승률 이렇게도 써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암기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 이자율에 대한 구성 내용이 아까 전에 시차 선호, 그쵸 실물 투자 기회,
요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실질 이자율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고, 거기다 인플레이션까지 하면 명목 이자율, 요 불확실함까지 하면, 그죠? 이건 위험 프리미엄이라서 위험이 반영된 이자율. 물론 지금은 우리가요, 이제 여기까지만 하지만, 뒤에 갔으면 뭐, CAPM, 위험 분산, 뭐, APT 나오면서는 요 위험 프리미엄을 계산하는 방법을 학습할 것입니다. 자, 그럼 현재 가치, 미래 가치 하면 우리가 이제 뭐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하나는 이제 단리, 다라는 이제 복리 이렇게 구분되죠. 요 단리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 원금이 10,000원이고 액면이자율이 5%예요.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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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원. 그래서 총 이자를요 4번 수령하잖아요. 그러면은 2,000원이 되고 복리는 차이가 있다면 똑같이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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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원 받는데 내가 1년 후에 500원을 받아요. 이거를 다시 예금해 놓으면 5%의 수익률로, 그쵸? 3년 동안 예금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578.8원. 2년 후에 받는, 그쵸? 500원을 또 2년 동안 예금할 수 있잖아요. 그럼 551원. 이런 식으로 우리 두 개가 있는데, 현실에서 단리 이자는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전부 다 재무관리에서 얘기할 땐 복리 이자율이고, 복리 이자율은요, 이자에 대한, 그죠? 재투자 수익률까지 감안한 거다. 왜? 우리가 현금을 들고도 있겠지만요. 현금을 갖고 있으면 현금 자체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적으로, 그쵸? 재투자한다라고 가정해요. 자, 그렇다면 현재 가치라는 거는요. 우리가 이런 수식 하나로 어떠한 돈을 말 그대로 지금의 돈의 가치로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연기, 미래 N년 후에요. 미래 때 FV만큼 돈을 줘요. 그럼 얘의 현재 가치는 얼마냐? 그죠? 0에서 요 매 기간마다 이자 할인율이 R이라고 한다면 이런 수식이죠. 현재 가치는 미래에 어떤 특정 금액을 준대요. 이 금액의 현재 가치가 얼마냐? 그러면은 현재 이자율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가정한다면 요 할인율, 이자율에다가 요 미래의 그 기간이 N 기간이면 요렇게 계산을 하죠. 그래서 요 보시면요. 요거 있잖아. 요거를 우리가 현가 요소라고 해요. 현재 가치 요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어떤 미래의 금액을 현재 금액으로 환원하는 거고. 그럼 반대로, 그렇죠? 현재 금액이 뭐 미래 몇 년 후에 얼마냐? 이것도 이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그 미래에 얼마냐가 우리가 이제 미래 가치라고 하죠. 개념상으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현재 가치가 PV면 N년 후에 이 돈은 얼마냐? 그렇죠? FV는, 그렇죠? 미래 가치는 여기 현재 가치에다가 요 복리 요소, 그렇죠? 이걸 여기 보시면 이거는 CV 잠깐만요. 복리 이자 요소인데 뭐 그렇죠? 이게 좀 잘못됐네요. 요 오타 FVIF라고 하죠. 그렇죠? 요 부분이 요렇게 해야 돼요. CV가 아니라 여기가 오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거나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잠깐 쉬운 예제 보면 5년 후에 100만 원을 받기로 했대요. 현재 가치 얼마냐? 근데 이자율이 10%다. 5년 후에 100만 원이니까, 그쵸? 100만 원을 5년 후에 받으니까 1 플러스 이자율이 10%, 여기다가 5승. 이렇게 하면은 620 이렇게 나오죠. 똑같이 그러면 현재 100만 원이 있으면, 그죠? 그다음에 할인율이 10%라면 5년 후에 이 돈의 가치는 얼마냐? 그죠? 100만 원에다가 1 플러스 10% 5승 하면 5년 후에 가치가 나오겠죠. 5년 후의 가치는 100만 원보다 훨씬 크겠죠. 그래서 이거를 응용하면요, 우리 예제 2번처럼요, 어떤 채권의 가치를 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채권이라는 게 물론 여러 가지 형태의 채권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액면가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액면 이자율이 있고. 그래서 채권은 별일이 없으면 중간중간, 그죠? 기간마다 이자를 주고 만기 때 원금을 주는 거죠. 보시면 요거는요, 현재 10,000원짜리래요. 즉 액면가 10,000원이라는 건 채권의 만기 때 10,000원이라는 돈을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액면 이자 5%, 매 기간마다 500원씩 주는 거죠. 그래서 이자는 1년에 한 번 매년 말 지급하고, 원금은 3년 후 기말에 10,000원을 지급한다. 즉 보시면 얘는, 그쵸? 만기가 3년짜리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끝까지 만기까지 보유하면 현재 가치는 얼마인가? 할인율은 10%다. 즉 내가 돈을 받으면 이렇게 되죠. 0년, 1년, 2년, 3년이죠. 그러면 1000년도에 이자 500원. 이때도 이자 500원, 이때 500원. 아이고 500원. 마지막에는 원금 10,000원.
그러면은 요거의 가치는 얼마냐, 이렇게 돈을 주는 채권의 가치. 다른 얘기 하냐면 이거를 얼마 주고 사면 얘 이런 현금을 주는 자산의 가치가 얼마냐,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보시면 똑같이 500원의 현재 가치, 1년 후에니까요. 현재 이자율이 할인율이 10%니까. 두 번째는 500원의 10%인데 얘는 2년 후니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00원의 10% 3승. 이렇게 하면은 나오죠. 대략 여기 8757원. 그죠? 8757. 그래서 즉 8757원만큼 지금 돈을 주고 사면, 그쵸? 요 자산은 매년 나한테 500원을 주고 만기 때는 10,000원을 주는 그런 자산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응용하면 이게 주식에도 평가할 수 있고, 채권에도 평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형태잖아요. 영구연금. 영구연금은요, 여기 보시다시피요, 매년 요 C라는 돈을 나한테 줘요. 근데 언제까지? 무한대의 기간 동안. 그러면은 요 C라는 돈의 현재 가치가 이거죠. 왜? 이거를 1년 후에 C를 주니까 똑같은 금액을. 그죠? 여기 영구라는 걸요, 우리가 이제 무한대인, perpetuality? 그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어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도에도 C를 주니까 얘 현재 가치, 얘 현재 가치. 그래서 계속 요 무한대의 기간에도 주니까 현재 가치겠죠. 대신 요 C의 금액은 이렇게 바뀌겠죠. C예요. 현재 C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해서 거의 0으로 수렴하겠죠. 왜냐면 이 보세요. 여기 맨 마지막 무한대 주면 이게 무한승이에요. 이 R이 양수일거잖아요. 그럼 분모가 뭐예요? 1보다 크니까, 그렇죠? 분모는 뭘로 가죠? 무한대로 가요. 얘는 C로 가죠. 그럼 이게 0으로 수렴을 하죠. 요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값을 더한 건 엄밀히 따르면 요 함수의 요 밑에 넓이를 더한 거와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전체를 합하고 더하면 유한한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요런 거죠. 요런 수식이 되는 거죠. 얘네들 다 더해라. 그럼 얘를 보시면 초항이, 그쵸, 1 플러스 R분의 C, 공비가 1 플러스 R, 무한등비 급수죠. 이 수식을 이용하면요, 요렇게 우리가 계산돼요. 즉 뭐냐, 현재 이자율이 10%예요. 예를 들어. 그 다음에 매년 1,000원씩 줘요. 그럼 이렇게 주는 거에 현재 가치가 얼마냐? 그쵸? 10,000원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성장형 연구연금의 현재 가치.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매 기간 똑같은 금액을 주는데 지금은 내년도에 C를 주고 그 다음에는 G만큼 성장했어요. 그 다음에는 또 G만큼, 그러니까 매 기간 어떤 특정한 G%만큼 성장하는 연금인 거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앞으로 계속이요. 얘네도 똑같이 이제 무한등비급수를 이용하면 얘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얘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C에 R-G 대신 R이 G보다 커야겠죠. R이 G가 되면 어떻게 돼요? 분모가 0이 돼가지고 이 수식은 성립하지 않고, 그쵸? 반대로 G가 R보다 크면 이 값이 음수기 때문에 또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 예를 들어 아까처럼 매년 1,000원씩 줘요. 1,000원씩 주는데 이 돈 주는 게 예를 들어 5%만큼 성장해요. 아까 전에 할인율이 10%였잖아요. 10% 빼기 5%. 그러면 1,000원에 5%니까 얘는 20,000원짜리 자산인 거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또 아까 그 공식은요, 굉장히 뒤에 가면 재무관리에서 많이 나오는 공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자, 1번 볼까요? 100만 원이 있다, 액면가. 그쵸? 매년 10%의 이자율을 영속적으로 지급한다. 즉, 이 액면가는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100만 원에다가 10%니까 10만 원을 내가 매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연금의 현재 가치가 할인율이 10%래요. 그럼 10만 원을 매년 받는데 10%면, 그쵸? 얘는 1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두 번째요. 똑같아요. 액면가가 100만 원이고 매년 10%예요. 근데 얘는 똑같은데 이 돈이 5% 성장한대요. 즉 내년에는 10만 원 주고 그 다음에는 10만 5천 원 주고 그 다음에는 10만 5천 원에다가 1 플러스 5% 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똑같죠? 10만 원에다가, 그죠? 아까 차이가 있다면 10%는 그렇게 가져가고 성장률 5%죠? 그럼 10만 원 5%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이제 200만 원이 나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당연한 얘기죠. 이제 돈이 미래로 갈수록 더 많이 돈을 주면 당연히 그런 자산의 가치는 증가하겠죠. 자,
연금의 현재 가치. 연금은 이제 우리 아까 전에는 이제 연금이었고 지금은 연금이잖아요. 연금은 이제 애뉴어티라고 해가지고요. 어떤 뭐냐면 우리가 뭐 퇴직연금처럼 너 은퇴하고 뭐 20년 동안 뭐 돈을 뭐 매년 얼마씩 줄게 뭐 이런 거잖아요. 어떤 만기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보시면 A의 연구연금이라고 할게요. C 이렇게 계속 줘요. 그쵸? 매 기간마다. B 연구연금은 N기간이 아니라 N 플러스 1기간부터 줘요. 그럼 A에서 B를 빼봐요. 현금흐름을. 그쵸? 얘네들은 빼면 다 0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남죠? 그렇다면은 얘를 구하려면 얘에 이렇게 매년 C라는 돈을 N년 동안 주는 걸 구하려면 A 연구연금의 가치. 얘는 얼마죠? R분의 C였죠? B 연구연금 가치. 그쵸? 얘도 똑같이 쓰니까 R분의 C였어요. 차이가 있다면 A는 내년부터 당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R분의 C가 맞아요. 얘는요, N 플러스 요 R분의 C는 언제쯤이에요? N년도 말에 본 금액인 거죠. 즉, 요 전체 금액의 요 N년도의 가치니까 얘를 다시 현재 가치로 바꾸면 되죠. 곱하기, 그쵸?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이러면은 B 연금이죠. 그러니까 R분의 C에서 B를 빼면 R분의 C, 그쵸? 빼기 R분의 C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C하고 R이 같으니까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공식을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건요. 실제 뭐 시험에도 잘 안 나오니까요. 자, 그렇게 나왔다는 거에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연속복리. 연속복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자율을 한 번 준다고 했어요. 근데 연속복리를 하기 전에 1년에 이렇게 돼요. 10%. 0하고 1. 그러니까 내가 10,000원을 맡겨놨으면 얘는 요때 1,000원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자율을 1,000원 주는 거랑 똑같이 1년에 근데 0.5년.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씩 그쵸? 5% 주는 거예요. 5%, 요때 5%. 그러면은 똑같은 10,000원이니까 요때 얼마 줘요? 500원 주죠? 요때 얼마 줘요? 500원 주죠? 얘는 1년에 1,000원 받아요. 그쵸? 이자를. 얘는 1년에 1,000원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요게 A라고 부르고 얘를 B라고 부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자율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액면 이자율, 뭐 연환산 이자율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연환산은 한다면 10%냐? 여러분 중에 A하고 B가 있을 경우에 어떤 자산을 더 선호하실 것 같아요? 뭐 A를 선호하시는 분도 있지만 B가 조금 더 낫죠. 왜? 얘는 그냥 1,000원으로 끝나잖아요. 그쵸? 내가 10,000원 중에. 얘는 뭐예요? 500원 받았어요. 이 500원을 가만히 묵혀놓나요? 다시 재투자할 수 있잖아요. 5%로. 그쵸? 6개월 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 중간에 내가, 그쵸? 만기 전에 돈을 받았을 때 이걸 다시 재투자한 수익률까지, 재투자한 이자율까지 우리가 고려한 거를 요 실효이자율이라고 해요. EAR, Effective Annual Rate라고 해요. 즉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 1년에 이자를 한 번 주는 거는 그냥 1년에 10%예요. 1년에 6월 말 이자를 2번 줘요. 그러면은 액면 이자율이 5%잖아요. 그 다음에 12월에도 주면 5%잖아요. 그럼 뭐예요? 1년에 이자를 2번 주니까 한 기간별로 보는 거예요. 얘를 한 기간이라고 본다면 1 더하기 기간이 5%잖아요. 이렇게 해서 몇 번을 줘요? 2번 주죠? 빼기 1하면 10.25%죠. 아까 전에 1년에 한 번 줄 때는 10%였죠? 얘가 훨씬 더 수익률이 높죠. 즉 이자를 똑같은 총액으로 받는 이자는 같더라도 이거를 그쵸? 더 자주 나한테 지급하면 내가 그만큼 만기 이전에 이거를 다른 쪽에 재투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재투자 수익률이 발생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효 이자율이 이런 그죠? 뭐 연환산 이자율보다는 조금 더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처럼 보시면 뭐 예를 들어 이게 1년이라고 해볼게요. 1년 동안 뭐 두 번 주는 거, 그죠? 1년 동안 이자를 2번 주는 거, 혹은 1년 동안 뭐 4번, 뭐 1년 동안 무한대번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연속 복리 이자래요. 즉 매 시간마다 그죠? 복리로 이자가 되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현재 가치가 있다 얼마가. 근데 그죠? 요 이자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R, 그죠? 그리고 이거를 1년에 몇 번 주냐? 2번 주면은 2로 나누고, 4번 주면 4로 나눴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M승을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요 M이 무한대로 가면, 즉 이런 거죠. 1 플러스
R에다가 무한대 무한승. 즉, 요 액면이 자리 10%라고 해볼게요. 야, 1년에 10% 준대. 근데 요 이자가 무한대로 계속, 그죠? 이제 합산된대.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면 이걸 우리가 지수라고 불러요. E라고 불러요. E요, E. 자연대수. 그래서 뭘 그럴 경우에는요, 얘가 어떻게 되냐면, 요게 E의 R, 그쵸? E의 R 하면, 매년 R이라는 거 우리가 말하는 연환산 이자율, 연환산 이자율이죠. 아까 전에 여기 10%라면, 요 10%죠. E의 0.1. 이러면은 요게 이제 1년 동안 이자를, 그죠? 연속 복리로 10%로 매 순간 지급할 때, 그때 이자율이죠. 그래서 2라는 값에는 한 2.718 이 정도 보시고 2는 뭐 이런 거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정의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 뭐냐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파이라는 거 배웠잖아요. 원주율 뭐 비율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3.14라고 해서 하나의 숫자로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2라는 것도요. 하나의 이렇게 숫자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죠? 계속, 그죠? 끝없이 이어지는데, 이런 숫자를 그냥 우리는 2라고 하는데, 이 2라는 거는, 이런 공식을 통해서 이거를 계산하면은, 이런 숫자가 나온다. 그래서, 이 원주율이라는 것도 제가 알기로, 그쵸? 원주니까, 원둘레하고, 뭐, 반지름하고, 뭐 비율인가요? 그래가지고 계산한 거잖아요. 그것처럼 얘도,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나온 숫자가 2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 관련해서 요 자연대수 2, 이 자연대수라고 불러요. 2라는 숫자가 나오면 연속복리구나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이고 벌써 끝났네요. 그래서 이게 아직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혹시 아직 교재는 안 나왔는데 교재 나오시면 그죠? 천천히 연습 문제도 풀어보시고 잘 모르시면 제가 네이버 카페를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카페에 혹은 요 댓글에 교재 몇 페이지 몇 번 잘 모르겠다 하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영상을 찍어 가지고 또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